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오랜만에 또 창업의 지혜 코너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뜬금 인포라고 해서 알쏭달쏭 창업 용어 사전 그 세 번째 코너로 올렸어요. 그 내용 자체도 사실 이번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미리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이제 그 도전 K 스타트업 학생 창업 유망 팀 300 공모전이 마감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창업 경진 대회죠. 이 창업 경진 대회에 대한 안내를 약 3주 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분명히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을 어떻게든 올리겠다라고 했고, 역시나 이제 밤샘 조장 방송답게 이틀 남겨진 이 시점에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사실 정말 죄송한 게요. 제가 마감이 다음 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류 마감이 다음 주인 줄 알고 조금 이렇게 좀 제가 요새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개인 업무를 계속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엊그저께 이렇게 상담 요청이 하나 들어와서 보니까 이쪽 얘긴데 내일 모레래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이제 서류를 그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 자체의 컨텐츠는요, 어떻게 쓴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사업 계획서 쓰셨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좀 체크를 하면서 가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도 아직 한 40시간 남았잖아요. 예. 그 40시간 남았다는 거를 좀 위안으로 삼고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0일 수요일이고요. 도전 K 스타트업 학생 창업 유망팀 300 공모전 사업계획서 길라잡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업로드 날짜가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한 40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요. 오늘 강좌의 목적은 어떻게 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써라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어떠한 내용들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좋으니 그런 부분들을 추천을 드릴 테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성을 하셨던 사업 계획서를 놓고 대조를 해가면서 한번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지침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릴게요. 2020 학생 창업 유망팀 300은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전 K 스타트업의 학생 리그에 해당이 되고요. 뭐 프로그램 소개나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굳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학생 리그 같은 경우에는요. 창업 도전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업 교육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창업 도전형은 말 그대로 창업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이제 도전 K 스타트업 리그로 이제 본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교육형 같은 경우에는 창업팀이 아닌 개인이 이제 내는데요.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학생이 말 그대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발표 심사 없이 온라인 심사를 통해서 선발이 되고 올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어떤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여러분의 역량을 강화한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창업 도전형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창업 교육형 사업계획서 작성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업 교육형 사업계획서는 일단은 한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자체도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어,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분량 제한이 없어요, 지금. 분량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페이지는 하나지만은 여러분께서 만약에 한 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못 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두 페이지건 세 페이지건 뭐 자유롭게 쓰셔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창업교육형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원래 그 개조식과 서술형이라는 게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개조식은 뭐 동그라미를 치고 뭐뭐뭐뭐함, 뭐뭐뭐함 해가지고 지금 여기 제가 발표 자료 만들듯이 만든 요런 것들이 개조식. 서술형은 그냥 쭉 그냥 나열을 하는 약간 이제 하나의 글로 만드는 그런 이제 형태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뒤쪽에 이제 창업 도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술형으로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번 이 학생 리그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초, 중, 고등학생이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개조식으로 쓴다 그래도 사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개조식으로 글을 쓸 일이 거의 많지가 않다 보니까 왠지 분위기가 서술형으로 통일을 시키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그냥 이렇게 너무 그렇게 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이제 자세하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수 창업팀을 선발한다기보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장 가능성 있는, 즉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아직 창업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유망한 팀을 선발해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실현 가능성보다는 진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여기에 좀 더 치중을 하시고, 뭐 상대적으로 뭐 시장성이나 사업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완전히 허무맹랑한 내용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즉 뭐냐면은 뭐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미래 기술이 발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진짜 뭐 현대의 기술로 될까 말까 한 그런 애매한 내용을 넣는다기보다는 어쨌든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본인이 혼자서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팀을 꾸려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일단 까셔야 되고요. 그 전제 조건 하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이 좀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단순하게 항목을 채우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항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이제 처음에 뭐 아이디어명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적으시면 되고요. 이제 밑쪽에 보면은 이제 개인 역량을 적으시오, 아이템 아이디어 특징을 적으시오, 시장성을 적으시오, 기술성을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물론 뭐 여기에 뭐 어떻게 적으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쭉 적으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보통 이런 사업 계획서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항목에다가 시험 문제 풀듯이 이렇게 답을 적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개인 역량을 적으라는 이유, 아이템 아이디어 특징을 적으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있거든요. 결국 이 항목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대표작은 과연 어떤 사람인 것인가? 이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굳이 답을 한다 그러면 나는 아주 유명한 예비 창업자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풀어갈 때 뭐 도전하는 의식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지, 뭐 아이템 관련 경력이 있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메시지가 이 항목에서 전달이 되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 아이디어 특징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심사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내 아이템은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실제로 사회에서도 충분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아이템의 가치를 정말로 잘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나열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상으로 배경이 필요하고 특징이 필요하고 기능 설명과 구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성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업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합리성만 추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뭐 이제 막 아이디어만 가지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인데 벌써 시장성 분석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면은 굳이 여기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성에선 정말 이 아이템이 상품성이 있는 아이템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이런 거보다는 이 아이템은 이런 부분에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핵심 가치를 절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품화를 시킨다면 분명히 수요가 발생해서 팔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장성 안에서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이 제품은 시장에서 충분히 팔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술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유 기술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기술의 정의는 되게 광범위해요. 여러분이 실제로 뭐 보유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사실 그 보유 기술이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실험실 창업에서처럼 무슨 뭐 특허를 갖고 있고 연구 논문이 있고 뭘 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뭐 기껏 해봤자 그냥 본인이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뭐 동아리 활동을 해서 얻은 코딩 능력이나 제품 개발, 제품을 시제품을 제작해본 그런 이제 경력들이나, 아니면 어디 뭐 경진대회나 공모전 나가가지고 이제 뭐 그런 수상한 그런 경험들도 뭐 광범위하게 기술성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유 기술이 있냐 없냐를 따져버리게 되면은요, 실제로는 코딩 기반의 IT 쪽 아이템이나 뭔가 3D 프린터 같은 걸로 만드는 하드웨어 기반 쪽의 소품 같은 거 외에는 여기 아무도 창업 이 사업 계획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요. 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어떤 요식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기가 막힌 떡볶이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레시피와 충분한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무슨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실제로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종류의 그런 역량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 보유 기술이 핵심적인 보유 기술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없지만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하건 사람을 영입하건 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그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IT 이제 솔루션으로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챗봇을 도입한다 그러면 내가 그 챗봇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도 그 챗봇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의 기술이고 이런 경우에 어떤 종류의 사람을 어떤 분야의 사람을 어떻게 영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거는 왜 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술성에서 알고 싶어 하는 거는요. 실현 가능성이 정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걸 내가 직접 하건 아니면 사람을 영입하건 아니면 내가 직접 그거를 공부를 하건 결국 나는 이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게 지워야 되는데 예 지워졌네요. 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업교육형 사업계획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쓰기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만 주의를 하셔서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되 항상 최종적으로 쓰신 다음에 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었을 때 이 앞쪽에 있는 개인 역량, 아이템, 아이디어, 시장성, 기술성 이 항목을 제외하고 이 본문만 읽어도 그냥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로 쫙 읽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드럽게 적어주시면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거는 뭐 꼭 이 학생 리그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사업 계획서 쓸 때 제가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화면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이게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원래는 학생 창업 요망팀 300 창업교육형 아이템 소개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제목에 있는 거고 원래 여기 있는 표가 이쪽 페이지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막 쓰다 보니까 표가 커져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여기가 완전히 비어있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사해보면은요 이렇게 앞에 제목만 있고 공백 이만큼 있고 뒤쪽으로 표 넘어가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거를 심사위원들이 문제 삼진 않아요. 감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근데 사실 저는 이거 그래도 사업계획서고 아무리 그래도 포장이 좋아야 보기도 좋은 법인데 이거를 이걸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페이지 간격을 조절하건 어떻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 안에 나타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표를 훌쩍 넘겨버리고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백을 딱 내보내면은요 이건 사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쓰는 어떤 기본적인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낸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감점되는 경우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는 사업계획서를 쓴다는 사람으로서는 좀 신경 써서 맞춰줘야 되는 즉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공백 남기지 말고 페이지 넘기지 말고 앞쪽에서 순차적으로 가서 좀 깔끔하게 보기 좋게 만들자.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창업도전형 사업계획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도전형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좀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9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서식일 뿐이고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분량 제한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정말 100페이지라도 쓰고 싶다 그러면 쓰시면 되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뭐 내용이 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정 수준에서 뭐 최대한 20페이지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쓰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권장하는 건 보통 9페이지면 한 15페이지 정도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만 나와 있는데 글과 그림을 내부에 좀 균형 있게 배치를 해서 역시 이것도 보기 좋고 깔끔하게 일단 만드는 게 모두 기본이 되고요. 이제 안에 있는 세부 사항들을 보면은 창업팀 히스토리가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구성원 소개, 아이디어 아이템 특징, 보유 기술, 사업 계획, 그 다음에 뭐 시장성 사업 계획, 사업화 계획, 자금 조달, 비즈니스 모델 파급 효과 이런 식으로 이제 세션이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교육형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가 되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있는 항목들을 다 지우고 그냥 본문만 읽어봤을 때 그게 책 읽듯이 술술술 읽히면 정말 잘 쓴 사업계획서가 돼요. 일단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럼 각각의 항목에서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전개해야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창업도전형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 좀 구성 자체가 달라요.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을 주기 위한 어떤 아이템 평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창업 경진대회의 일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충분한 사업 역량을 갖고 있고 창업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유망한 그리고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그런 창업팀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또 육성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창이나 초창 같은 그런 그 정부 지원 사업, 사업화 자금을 대주는 사업 계획이랑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는요, 처음에 창업 히스토리를 적으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히스토리 말 그대로 왜 창업을 하게 됐는가,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서 전달해야 되는 핵심 가치는 나는 원래부터 이 아이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창업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충만하다. 그건 우리 팀원도 마찬가지다. 이런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스토리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 소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구성원은 팀원을 소개하는 거니까요. 결국 팀원의 역량이 충분한가를 보고 싶은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훌륭한 팀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핵심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및 아이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메인이죠. 그럼 아이디어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핵심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내 아이템의 핵심 가치는 기존에 있는 유사 제품 대비 높은 차별성을 가진다. 이 부분이 충분히 강조가 되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 기술 같은 경우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 있는가, 뭐 이제 지식재산권 특허가 있는가 그러는데요.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지금 뭐 학생 창업 경진대회 나가는데 뭐 특허 이미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특허가 제대로 된 특허가 등록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변리사를 끼고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막 그 어떤 여유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막 등록하고 이런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럼 뭐 기껏 해봤자 뭐 출원 정도인데, 출원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고요. 뭐 해봤다는 경험은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알고 싶은 건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 안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는 이 아이템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인데요. 뭐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시작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많이 고민한 계획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시장성과 사업화 계획과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인데요. 뭐 말 그대로 얼마나 수요가 있는가, 그 다음에 단계별 계획과 전략을 타당하게 세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수익성이 충분히 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운영 계획이 어떠한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비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익을 올릴 것이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고 이런 좀 구체적인 아닌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있는 1, 2, 3, 4, 5에 있는 부분들을 다 이제 포괄을 하고 있는 약간 정리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그냥 약간 정리의 관점에서 이제 넣어놓고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을 보완한다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뭐 파급 효과는 말 그대로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뭐 그 미래 가치,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것과 같이 그 우리가 이제 창업팀 구성 히스토리나 구성원 소개 이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배제를 시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이 하나의 스토리처럼 이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냥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런 팀을 구성을 했고, 그 우리 팀원은 실제로 이런 역량이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팀원들을 이용해서 나는 어떠한 아이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아이템은 기존의 경쟁 제품 대비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높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아이템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역량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된 기술은 실제로 상품화, 상용화를 시작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 고객이 어떻게 돼 있는데 이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전반적인 사업화 계획은 이런 방식으로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금 조달하는 게 필수적인데 그런 조달을 하는 방안은 지금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팀원과 아이템과 그 다음에 확보한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나는 어떠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런 창출한 가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종류의 성과를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쫙 읽어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좀 글을 유려하게 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은 창업팀 히스토리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인데요. 여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할 것.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할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조식이 아닌 서술형으로 작성할 것.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유가 이 지원 대상이 초중 고등학생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개조식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도 해서 그냥 서술형으로 통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그냥 쭉 글 쓰듯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핵심적으로 나오라는 얘기는 창업 배경과 목표와 아이템 선정 동기 등인데요. 이거를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창업을 생각하게 된 동기와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개인과 팀원의 관점에서 서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사회적 가치 실현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원화 시켜가지고 양쪽을 다 부드럽게 이제 이어서 서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페이지가 넘어갈 경우라고 얘기가 돼 있죠. 이 한 페이지 안에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사항도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페이지를 다 못 채우겠다 그러면은 그냥 못 채운 대로 쓰셔도 돼요. 다만 이제 뭐 그림 넣고 하면은 한 페이지 채우는 거는 또 그렇게 또 어렵진 않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좀 맞춰가지고 읽기 편하게 해주시고요. 막 너무 과하게 막 줄광경을 빡빡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글씨를 이렇게 막 좁게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기본 폰트는 중고딕에 12포인트니까 요거를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읽을 때는요. 아무리 항목별로 나눠 있다 그래도 이렇게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이어져야 돼요. 근데 히스토리라고 히스토리만 주구장창 얘기하다 그냥 끝나버리면은 뒤쪽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얘기들이 제대로 캐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아이템 선정 동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이템의 기회와 필요성 같은 것들을 처음에 도입할 때 혹은 끝나는 마지막쯤에 간단하게 한 번쯤 언급을 해서 그 뒤에 있는 항목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 소개인데요. 구성원 소개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의 자세한 이력 및 경력을 서술할 것인데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유능한 그런 팀인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아이템과 관련해서 구성원 각각이 지닌 그런 어떤 그 경험과 기술적 역량과 지식의 수준을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뭐 그야말로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서술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의지만 충만한 세 명이 모였다? 이거는 뭐 그렇게 쓰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그렇게만 쓰시면은 실제로 이 아이템이 의지만 충만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은 뭐 지금부터 이제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래도 좀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제 전조요건에 까시고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이 모든 내용들을 정말 자세하게 서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구성원이 4명이다 그러면은 뭐 최소한 반 페이지 이렇게 해서 토탈 2페이지 정도에서 4명 정도를 나는 그 정도는 좀 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아이템 특징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뭐 본인의 사업 아이템을 서술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써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건 본인 아이템인데 뭐 이 부분은 각자 알아서 잘 쓰시고요. 뭐 이 안에 들어가야 된 내용 중에 이제 역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 아이템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유사 아이템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어필을 하시면은 이제 아이템의 가치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이디어 아이템 특징이라고 그것만 딱 써버리고 그냥 딱 넘어가 버리면 흐름이 딱딱 끊기면서 이렇게 뒤쪽에 갑작스럽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은요. 아이디어나 아이템 굉장히 좋고 역량도 있는데 막 내용이 막 산발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 일로 가고 여기 있는 내용 일로 가고 막 이게 사실 다른 얘기인데 같은 얘기처럼 묶어놓고 같은 얘기인지 막 떨어뜨려 놓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열을 한 다음에 지금 정말 적절하게 좀 언급을 하셔야 되고요. 앞에 있던 내용이 뒤에 조금 반복돼도 상관없어요.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조금 반복돼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무엇 다른 모든 걸 떠나가지고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스토리텔링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뭐 여기에 이제 앞에 있던 내용이나 뒤에 있는 내용이 한 번쯤 나와도 좋겠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언급하세요. 그래서 여기에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여기 이제 보유 기술인데요. 항상 이 파트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똑같아요. 저는 기술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는데요. 일단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정말 아무 기술도 없다. 그냥 아예 이걸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생각만 한 거다 그러면은 뭐 사업 계획서를 내실 수는 있겠지만은 선발 확률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미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좋은 창업팀들도 있을 텐데 굳이 뭐 내가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무리 글을 써봤자 그게 어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생뚱맞게 쓰시는 분은 근데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미 그 부분에 본인이 충분한 경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리서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지식 수준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좋은 보유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은요, 기술의 범위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분식집을 차리고 김밥을 팔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분식집을 차리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고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 거고 또 최소한도 김밥 싸는 기술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는 김밥은 한 번도 싸본 적이 없고 분식집에도 가서 그냥 돈 주고 사 먹어본 것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공부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김밥을 쌀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경험과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충분히 좋은 기술이 돼요. 그게 꼭 뭐 사람들이 기술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술, 뭐 코딩하는 기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정말 희대의 천재 같은 즉 애플사의 스티브 오즈니악과 같은 그런 천재가 아니라면은 어차피 대학생이나 일반 학생들 수준에서 갖고 있는 코딩 기술이라고 하는 거나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계치가 딱 있어요. 그냥 있는 소스 가지고 적당히 변형해서 만들거나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정말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면은 그냥 딱 나오는 한계치가 있거든요. 그냥 그거 가지고 내가 기술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그것도 충분히 좋은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건 꼭 그 기술이 아니더라도 내가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는 영역에서 충분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보유 기술로 당당하게 제시해줘도 좋다는 거죠. 도메인 날리지와 테크니컬 날리지라고 하는 건 제가 예전에 다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어찌 됐건 보유 기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어쨌든 이 아이템은 나만이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내가 기술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해서 이 포섭을 해서 이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게 다 보유 기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나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만이 가능하진 않고 남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나 쉽게 따라하지 못한다 이 정도 인지를 하시면 돼요. 당연히 제가 이 펜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펜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이게 칸막이를 쳐놓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아이템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근데 뭐 만약에 정말로 이건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사실 저도 상담하기 되게 힘들어지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시면 되죠. 그것조차도 없다 그러면 정말로 그때는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장 분석 및 목표가 있는데요. 이 시장 분석은 항상 그냥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는 정말로 어떤 그 인터넷이 됐건 아니면 참고 문헌을 찾아서 근거 자료를 기본으로 제시를 해주시고요. 보유 특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없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보유 특허 갖고 있는 학생이 어차피 얼마 없어요. 그리고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 끝날 때쯤에 특허 하나쯤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 끝나고 초기 창업 패키지 들어가거나 다른 지원 사업 들어가는 경우에도 특허 없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특허 없다고 해서 또 선발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특허가 있냐 없냐라기보다는 얼마나 내가 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특허가 없는 건 상관이 없고요. 다만 좀 향후에 내가 그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기술에 대해서 이 확보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를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 계획이죠. 사업 계획에서 이제 시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시장성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조사 분석한 시장 수요나 뭐 이제 경쟁 제품 현황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아, 제가 이 시장 조사는 정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기도 힘들어 가지고요. 여기는 에피소드 5하고 에피소드 16에 제가 정말 자세하게 넣어놨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이 에피소드 5에 있는 깔끔하고 간결한 시장 조사 및 분석, 이쪽을 찾아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시장 자료를 어떤 식으로 찾아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는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강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창업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보다는 웬만하면은 근거 자료에 기반한 통계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좋고요. 실제로 여기도 보면은 객관적으로 조사 분석한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가능하면 참고 문헌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설문조사 자료를 제시한다 그러면은 그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주고 근거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분석한 내용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쟁 제품 현황은 그냥 글로 쓰는 것보다는 웬만하면은 표로 좀 넣어가지고 안에다가 그림 같은 걸 넣어주시면 훨씬 더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글만 쓰는 것보다 적절한 수준의 글과 그림과 표가 좀 그 이렇게 조합이 돼 있는 그런 이제 그 항목을 좀 기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성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목표로 하는 1차 목표 고객이 누구인가. 뭐 20, 30대 여성, 뭐 20, 30대 여성 중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뭐 10대 청소년 중에 뭐 어떤 학생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목표 고객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그 지정한 목표 고객이 어떤 수요를 내고 있고 그 수요를 내가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명확히 제시를 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초기 시장 진입 전략이죠. 제가 악필이라서 예 전략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 사업화 계획 및 실행인데요. 이거는 사업화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시제품을 어떻게 제작할 건지,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게시할 건지,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치와 성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흘러갈 경우에 어느 시점에 뭐가 나와야 되고 어느 시점에 뭐가 나와야 되고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 되고 어느 시점에 마케팅이 시작돼야 되고 어느 시점에 어떠한 목표치가 나와야 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비교적 현실적인 수준으로 뭐 내년에 매출 10억 달성 이런 거 말고요. 그것도 말이 되면 돼요.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그냥 예상을 하지 말고 그냥 이 사업이 정말 예상대로 예정대로 잘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일정이 나올 것인가 그거를 그냥 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요. 뭐 현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읽어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는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너무 빡빡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전략은 그렇게 좀 단계를 나눠주시고 세부 일정 같은 경우에는 향후 한 1, 2년 정도 안에 세부 일정을 뭐 어떤 표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마일스톤이라고 하셔도 좋지만 뭐 이렇게 표로 이렇게 간트 차트라 그러죠. 이거를 간트 차트. 간츠는 만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이런 차트로 보여주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창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 목표치는 좀 과감하게 제시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합리적이긴 할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 뒤에 20억이다. 이런 거는 되게 과감하게 제시해도 좋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뭐 10억 시장에서 아니죠. 뭐 1000억 시장에서 내가 한 50억 정도는 먹겠다. 이런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합리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뭐 10억 시장에서 10억을 다 먹겠다. 뭐 당장 내년에 뭐 한 100억 매출을 올리겠다. 이거는 애초에 그 합리성을 벗어난 그냥 무모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적당하게 선을 유지해 주시면은 목표치는 이제 과감하게 제시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 자금 조달 및 손익 분석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자금 조달은 어차피 뻔해요. 뭐 과거, 현재, 미래로 분류해서 포기해라 그랬는데 이제 과거에 이미 조달한 경험이 있으면 그건 그냥 팩트니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없는 분은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금 조달은 어차피 그거잖아요.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재료를 사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니까 이거는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한다면은. 근데 보통 자금 조달 계약이라는 게 되게 뻔해요. 어차피 이 이상 안 나오는데 결국 매출을 통해서 자본금을 확보하거나 투자 유치를 하거나 어떤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를 나가거나 혹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이제 선발이 되거나 이런 종류 한 이 네 가지 정도가 여러분한테 딱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놓은 거 복붙해가지고 붙이시면 안 되고요. 이제 매출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발생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투자 유치를 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레벨의 투자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것인지, 공모전이다 그러면은 본인이 올해 안에 생각하고 있는 공모전들을 좀 서칭을 하셔가지고 관련 분야의 어떤 경진대나 이런 걸 서칭하셔서 거기는 공모전 이름을 좀 적으셔도 좋고요. 정부 지원 사업도 뭐 어차피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혹은 지자체 지원 사업 같은 거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예상해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예정을 좀 해주시는 정도.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초기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초기 투자라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시리즈까지는 안 갈 거고 이제 FFF 투자나 엔젤이나 시드 펀딩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공부합시다 세 번째 코너 알쏭달쏭 창업 용어 사전. 아 이거 사실 제가 조금 예전에 좀 이게 이번 주말에 찍어놔가지고 한 이번 다음 주쯤에 올리려고 했는데 좀 무리해가지고 오늘 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요 정도 레벨의 투자가 있구나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만 적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 자금 조달을 해서 그 사업화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운영 계획을 좀 적으시면 돼요. 뭐 예산안을 적으셔도 되지만 예산안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금을 어느 정도의 이제 비목에 쓸 것인지, 시작품 제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시작품 제작에 몇 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할 것인지, 뭐 인력 조달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인력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금액을 통해서 조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그냥 대략적으로 막 뭐 인당 얼마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고요. 대략적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적으면 좋기는 한데요. 그게 또 어차피 또 맞질 않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금 조달 쪽에만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정작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돈만 한 이만큼 모아놨는데 어디다 쓸지는 없는, 뭔가 좀 대책 없는 사업 계획서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저는 이게 좀 약간 생뚱맞다고 생각은 해요. 뭐 앞쪽에서 뭐 시장성 다 나와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왜 하냐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그 서식에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적극 활용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너무 우겨넣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아하진 않는데요. 또 이게 또 정리하는 데는 또 좋은 모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그냥 그 구글에다가 영어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하면 바로 나오는 모델이고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한글로 쳐도 한글로 되어 있는 되게 좋은 자료들 많아요. 뭐 아예 그냥 PPT를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주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자료들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서술형이든 개조식이든 편한 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파급 효과입니다. 이제 파급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화 성공에 따른 파급 효과인데요. 이거는 뭐 미래 가치니까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이 어떤 미래 가치를 어떻게 이제 창출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각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미래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이제 사업을 정부에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이런 경진대회를 건 결국에는 국가 경제를 성장하고 고용을 안정시켜 가지고 이제 어떤 국가의 어떤 그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민생 안정을 하려는 그런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국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고용이 창출될 것인지 이런 파급 효과도 좀 적당히 뒤쪽에 집어넣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사업 계획서 쓰는 각 항목의 끝이고요. 이 강좌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좀 드리자면은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뭐냐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이 다 작성을 하게 되면은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1필 위주로 작성해서 그냥 내시지 말고요. 아무리 급해도 좀 엉성하게 쓰더라도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그냥 막 뭔가 채워보세요. 그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읽어보시면은 뭔가 되게 생뚱맞게 튀어나온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데 뒤쪽에 가면 갑자기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차별성에 관련된 건데 그게 앞쪽에 조금이라도 언급됐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주게 뒤에 툭 튀어나오니까 막 뭐냐 내가 이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팀원 뽑아놨는데 그 팀원이 어느 순간에 쓸모가 없어지다가 여기 들어와서요 갑자기 의미가 있어지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기승전결처럼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쫙 읽어보시면서 아 앞쪽에 뒤쪽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앞쪽에 약간 복선을 깔아줘야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좀 스토리를 좀 만져주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무리 늦어도 전날 아까 아니죠 당일날 아침 그러니까 22일 오전 9시 10시까지는 일단은 거의 최종 수정본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초안 작성어. 그리고 이제 제출본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쫙 읽어보면서 세부적인 내용들 조금 조율을 한 다음에 적어도 점심 때는 이제 낼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해안이 필요합니다. 뭐 좀 더 일찍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강좌는 저는 이제 어떤 지침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뭐 필승 전략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좋은 사업 계획서와 좋은 아이템은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강좌한 대로 쓰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이게 내용 전달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굳이 뭐 억지로 고치실 필요 없이 소신껏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는 대표적 본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간다 그러면 즉 나만의 얘기를 정말 효과적으로 풀어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강좌의 끝은 항상 말씀드리는 채널 M&L Q&A 창구입니다. 이번 강의 자료가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또 신규 강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이 왼쪽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거나 QR코드를 찍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저녁 10시 이후에 제 업무가 마무리된 다음에 댓글 및 문의사항 확인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사실은 내일까지 바빠요. 사실 이거 오늘 찍으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이거 마감을 약속을 한 걸 지키지 않을 수는 없어서 지금 부랴부랴 찍은 거고요. 제가 아마 한 12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집에 가서 밤새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답변 늦어질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급한 사항이라면 그냥 댓글로 바로바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은 좀 실시간 확인이 되니까 그때그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정식 채널 이외에 혹시라도 제 이름이나 채널 MNN을 이용한 그런 사칭이나 사기가 있을 수 있다면은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다른 채널이나 콘텐츠와 협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 정말 제
착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뒤늦게 강좌를 찍어서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본인이 고민해서 충분히 사업 계획서를 쓰셨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제 좋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다듬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 계획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